이제 도순사님들이 하시는 일들도 제 동기생인데 한기철 도순사라고 좀 배 위입니다. 제일 높은 부분에 좀 측면에 저렇게 올라가서 도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순사는 이제 로컬 라일리지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자세한 이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선박을 이제 부두에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도순사의 그 법적 책임은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참 공부시키기에 참 좋은 주제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계약 책임이 있고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선주들하고 도순 계약을 체결해서 선박 자체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제 계약 책임이 문제가 될 거고 그 말고 이제 부두를 막 부딪혀가지고 부두가 크게 손상이 났다 하면은 그럼 이제 불법행위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구 원인으로서 중요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책임과 이제 불법행위 책임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도선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선법인데 도선법 안에 이제 도선 약관이 있어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이제 승인을 해준 약관을 이용해서 이제 도선사님들이 이제 그 도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가면은 도선사의 이제 책임은 도선료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주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선박이 손상이 났다 그러면 도선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이라는 게 이제 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중과실 때문에 도순사 그 약관은 적용할 수 없다 해서 도순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그 도선 약관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상법에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한 행위라는 그런 주관적 요소를 집어넣는데 이것은 이제 중과실보다도 높고 뭐 그 고의보다도 약간 낮은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알면서도 무모하게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이제 도선 약관에 일본이 넣었는데 그 결과는 도선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되도록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선사 협회도 저런 이제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도선사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두가 부딪혀갖고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전액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상법에서 책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하에 우리가 있다고 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도선법이 있어가지고 그 도순사당 뭐 1000파운드 그리고 도선기구는 1000파운드 곱하기 도순사 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런 도선법에다가 불법 행위를 청구 원리를 하는 경우에도 책임 제한 일정하게 되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소유자 그 책임 제한과 같으면 2만 톤 같으면 한 50억 원으로 책임이 제한되는데 도순사도 똑같은 50억 원으로 책임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액수를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도선법이 뭐 최근 동향이 되고 이제 도선사님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박이 전기용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용선자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도선사를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선사와 전기용선자 사이에 그런 이제 도선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도선료 지급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제 전기용선자가 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있고 배를 빌린 전기용선자가 1년 동안 운항하면서 도선사가 필요해서 도선사를 이제 부르는 경우에는 도선료에 대한 책임은
정기용 선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이 되면서 이제 회생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선료의 그 채권자인 도선사들은 한진해운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무가 이제 그 동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받지 못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선법에 가면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은 그 도선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규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는 저 경우에는 정기용선이 됐다면 정기용 선자가 책임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아니다 저거는 소유의 개념이다 해가지고 언제나 선박 소유자는 도선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 선박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한진해운에게 배를 빌려준 선박 소유자에게도 도선료를 청구해가지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선사님들은 정기용 선자가 실제로 도선사와 도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선박 소유자에게도 또 도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두 가지 우리가 수단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선박우선 특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선료 채권도 선박우선 특권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도선료를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은 이것도 물권이기 때문에 그 상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박우선 특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77조 같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채무자가 된 경우에 선박우선 특권이 도선료 채권에도 이제 허용이 된다. 그리고 선박이 이제 선체용선, 나용선 됐을 경우에는 그 850조 2항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봤고, 그러면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그 경우에도 850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선박우선 특권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선사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경우든지 선박 우리가 도선을 한 배가 그 우리가 도선 계약을 체결한 그 자가 소유자이든 또는 선체용선자이든 정기용선자인 관계없이 그 배에 대해서 우리가 도선한 배에 대해서 이제 이미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선료 채권은 대단히 강하게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65세 정년 연장의 문제인데 이 도선사님들이 원래는 68세까지 정년이 돼 있다가 이제 3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 도선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한적으로 정년이 연장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68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68세가 넘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비 도선사 제도를 좀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면허를 반납을 해버리거든요. 68세가 되면은 그렇지만 한 2년이나 3년 정도 도선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